안녕하세요. CEO 유레카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CEO 유레카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긴 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일종의 교양 강좌 비슷하게 내용을 정했습니다. 그 어느 매장을 가나 키오스크라고 하는 이상한 것들이 있죠. 가면은 사람은 없고 패널 같은 거 있고 거기에서 클릭을 하는데 기사에도 나오죠. 나이 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밖에 나가서 딴 데를 간다. 그 키오스크를 보면서 기업들이 초기에 정보화, 그때는 이제 전산화였죠. 전산화를 시작하면서 겪었던 그러한 문제들하고 비슷한 문제가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길래 그 기업이 발전했던 과정, 그러니까 정보화 해왔던 과정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갈 건지를 상상보다는 이제 유추에 가깝겠죠. 그 내용을 중심으로 앞으로 한 3회에 걸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정보화 시대, 벌써 옛날 엘빈 터플러가 제3의 물결 하면서 얘기했었는데 이 정보화 시대가 이미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보화 시대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정보화 그러면 일단 어찌됐든 컴퓨터가 빠질 수가 없죠. 오른쪽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애니악이라고 하는 긴 공간으로 된 컴퓨터가 최초로 발명이 된 게 1946년입니다. 벌써 한 73년이 됐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큰 건물의 벽면을 다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대형 컴퓨터가 등장을 했고, 펜실베니아 대학이었을 거예요, 아마 처음 만들었던 학교가. 거기에서 이제 컴퓨터를 가동한다고 스위치를 온 하는 순간 그 대학 캠퍼스 전체에 전기가 나갔다 하는 우화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소비 전력이 엄청 높았던 그런 컴퓨터가 나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일이 벌어졌어요. 1948년에 마법의 돌이라고들 했죠. 트랜지스터가 발명이 돼요. AT&T 옛날엔 베일 연구소라고 그랬는데 거기 베일 연구소에서 트랜지스터가 나오게 되죠. 트랜지스터가 나오게 되면서 그것이 이제 인티그레이티드 서킷이라고 그러면서 직접 회로가 나왔고, 직접 회로를 갖다가 계속 집적도를 높이면서 메모리가 커지고 이러면서 그 한 벽을 차지하던 컴퓨터가 지금은 우리 스마트폰 안에도 몇 개씩 들어가 있는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1946년에 나온 컴퓨터가 지금 2019년이죠. 발전해 오면서 어떻게 바꿨는지를 한번 보죠. 그래서 컴퓨터가 처음에 나왔거든요. 사실 이때만 해도 컴퓨터를 어떻게 써야 될지 아는 사람 없었죠. 0101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은 뭐가 나오고, 지금 AI 가지고 말들 많잖아요.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I를 앞으로 어떻게 써야 될지,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고 있으면서 서로들 자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컴퓨터 때문에 인류가 망한다 이런 말들도 했었거든요. 지금 AI 갖고도 인류가 멸망할 거다 이런 불안한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컴퓨터가 처음 나왔어요. 그러더니 고가였을 거죠. 그리고 아주 너무 전문적이었어요. 아무나 접할 수 없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985에 이상한 표시가 있거든요. 저거는 딴 게 아니라 제가 저 때부터 이제 컴퓨터를 갖다 접하면서 프로그램을 짰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컴퓨터는 이렇게 고가고 전문적인 거였기 때문에 이거를 다룰 수 있는 데는 기업밖에 없었죠. 개인이 접할 수도 없고 컴퓨터 어떻게 만지는지도 모르고 기업이 이제 이걸 업무에 활용을 해요. 그래서 처음 많이 했었던 게 급여 계산. 이런 거에 이제 대용량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는 잘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컴퓨터가 메인프레임이라고 하는 아주 대형 컴퓨터 중심으로다가 먼저 나왔죠. 그 다음에 중소형이 하나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대형은 이제 주로 사무 업무에 해당되는 거였고, 중소형은 공장이라든지 이제
과학, 공학 이런 데 이제 쓰이는 쪽으로다가 나왔었던 거죠. 메모리가 이제 옛날에는 만들기가 힘들고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컴퓨터의 발전 속도가 이제 조금은 더뎠었는데, 이것을 키우기 위해서 처음에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제 막 성장을 해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발전 속도가 눈부시게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 커진 하드웨어를 돌릴 소프트웨어가 이제 뒤따라가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왔죠. 근데 이 대형 컴퓨터 위주의 시장에서 변화가 오죠. 퍼스널 컴퓨터라고 하는 PC가 이제 처음으로 다 등장을 하는데, 초기 PC는 워낙 그 성능이 열악하고 뭐 했으니까 그거는 조금 제외를 하더라도, 애플이 1984년에 그 유명한 매킨토시라고 하는 PC를 갖다가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PC가 슬슬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유명한 빌 게이츠가 PC가 나온 걸 보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건지를 먼저 감을 잡았죠. 그래서 자기는 각 가정에 컴퓨터 한 대씩 놓겠다 하는 황당하다고 비난을 받았지만, 그러한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MS-DOS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죠. 이 MS-DOS를 만들어서 PC의 기본적인 운영체제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각 집마다 진짜 PC가 보급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는 수요가 엄청나게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눈부신 성장을 하게 된 거였죠. 그 다음에 85년도 이때쯤 해서 70년대 이때쯤 해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꿈틀거리게 됩니다. 원래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냉전 시대 때 핵전쟁 등 이러한 큰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회적 시설들이 파괴되거나 이랬을 경우 어떻게 통신을 할 건가 하는 그 컴퓨터들 간의 경로를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국방용 목적으로다가 만들어놨던 그 회로였죠. 네트워크 회로. 그래서 이 인터넷이 그때 당시에는 진짜 글자 그대로 국방용,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서로들 자기가 연구한 데이터를 주고받느라고 쓰는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PC가 아까 나왔어요. 보세요. 이제 PC가 나오다 보니까 컴퓨터 숫자가 옛날에 뭐 메인프레임 컴퓨터 같으면은 전 세계적으로 해도 얼마 안 됐었겠죠. 뭐 잘해야 몇백 대 아니면 몇천 대 정도였을 테지만, 이제 PC가 나오다 보니까는 이거는 몇백 대 몇천 대가 아니죠.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A PC에서 B PC로 데이터를 주고받고자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럼 옛날에는 여기에서 저장한 거를 플라피 디스켓을 꺼내서 여기다 꽂아갖고 다시 보든가, 반대 경우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불편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걸 연결할까 하다 보니까는 네트워크가 발달할 수밖에 없죠. 해서 네트워크가 발달하게 되고, 그 발달하는 네트워크를 가속화시킨 게 인터넷이 같이 접속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전산망을 쓸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서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뭐 당나귀 이런 거 아실 거예요. P2P 통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그 뭐 유열의 음악 앨범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유열이 잠깐 DJ 하던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때 천리안이라고 그 영화에 나오더라고요. PC끼리 통신하는데 초기에는 모뎀이라는 걸 썼어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줘서 데이터 전송하도록 하고, 또 나중에 다시 그걸 아날로그로 복원하고 하는 이러한 건데, 초당 9600비트니까는 8로 나누면 한 1200글자밖에 못 갔어요. 근데 우리나라 한글은 표시를 하려면 2바이트가 필요하니까 600글자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서는 뭐 막 문자 주고받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걸 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가 발달하면서 수요가 이제 폭발하게 돼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흑백 중심이었고, 모니터가
칼라 모니터가 별로 없었어요. 처음 나온 거는 여기에도 있어요. MS 윈도우가 한 90년대에 나왔지만 여러분들 윈도우 95라고 아실 거예요. PC 쓰시는 분들. 95년에 나왔으니까 95죠. 원래 처음에는 MS 윈도우 3인가가 나와가지고 초기 버전이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매cin토시의 그러한 칼라 기능을 많이 뭐 좀 본단, 그래서 별로 그렇게 히트는 못 쳤지만 윈도우 95가 나오면서 칼라 그래픽이 제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용자들이 사진이며 영상이며 이런 것들을 막 화려하게 볼 수 있게 됐죠. 그와 동시에 브라운관 텔레비전에서 LCD 모니터로다가 또 바뀝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폭발적인 수요가 발생하면서 전자산업에 일대 변화가 오게 되죠. 그래서 이 LCD 모니터 시장을 주도하게 됐던 게 삼성전자, LG전자 하면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소니를 갖다가 제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라는 게 처음 나왔어요. 어디에 써야 될지 잘 모르는데 뭐 하여튼 성능을 향상시키고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서로 연결을 해주고 하다 보니까는 쫙 확산이 되는 그런 개념이죠. 이렇게 확산이 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 컴퓨터라는 거를 회사에 어떻게 쓰면 좋을까 했을 때 급여 계산이나 이런 것만 했는데 그거보다는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자꾸 제공이 되다 보니까 자재 소요 계획 같은 것도 자동으로 하네요. 그러더니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컴퓨터 에이디드 뭐 매뉴팩처링, 그 다음에 컴퓨터 인티그레이티드 매뉴팩처링 이러면서 이제 공장을 완전히 자동화하겠다. 요즘 얘기하는 스마트 팩토리도 사실은 이때 당시에 CIM이라고 컴퓨터 인티그레이티드 매뉴팩처링 그 사상을 갖다 구현하려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당시에는 말은 그랬지만은 아직 하드웨어 성능이나 프로그램들이 충분치 않아 가지고 제대로 못했던 거지만 요즘은 이제 하드웨어의 성능이나 프로그램이 워낙 다양하게 나오니까 그게 이제 가능해진 거죠. 해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1세대 어떻게 보면은 1세대 IT를 갖다가 활용하는 거는 생산성 향상이었어요. 이제 이렇게 대규모로다가 데이터를 처리하고 뭐 하다 보니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뭐였겠어요? 주판으로 계산하던 사람들 필요 없어져 버렸죠. 그 다음에 그 장부나 이런 거 기록하던 거 필요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생산성 향상이었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변했어요? 다음에 이제 무슨 ERP라는 게 나와요. 이 ERP는 뭐냐 하면은 자, 요때까지만 해도 공장이면 공장, 특정 기능에 대한 전산화만 했었던 거죠. 그래서 영업은 영업대로 시스템이 있고 구매는 구매대로 시스템이 있고 뭐 재무는 재무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시스템들을 가져가다 보니까 이건 나중에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거 어떻게 데이터를 어떻게 연결해야 되나 해서 그렇게 따로따로 보지 말고 전사 차원에서 자원을 최적 관리해라 하고 나온 게 ERP가 되고 그 대표적으로 쓰는 프로그램이 SAP R3라고 하는 거죠. 그 전에 무슨 피플소프트라는 것도 있었는데 결국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승자가 된 것은 SAP이기 때문에 SAP R3가 지금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쓰고 있고 그건 또 이제 대기업 중심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요즘 우리나라 같으면 무슨 더전 ERP다 하면서 또 중소기업용 축소된 ERP들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렇게 ERP며 이런 걸 쓰면서 2세대에서는 IT 활용이 어떻게 되냐면은 일종의 차별하죠. 어떤 회사는 품질을 더 높이고 어떤 회사는 원가를 더 절감하고 어떤 회사는 납기를 더 빨리 하고 해서 IT를 써서 경쟁력을 확보해라 하는 게 저런 과정을 거쳐왔고 실제로 저렇게 해서 효과를 봤죠. 그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입니다. 소니나 이런 데가 질 수밖에 없었던 거는 삼성전자의 그 IT에 대한 투자, 그 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차별화된 프로세스로다가 품질 올리고 원가 낮추고 납기 단축하고 했는데, 일본은 지금도 아직 장표라든지 수작업으로 기록하고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다 얘기 나오고 있고, 엑셀 같은 걸 아직 잘 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IT에 관해서는 아주 많이 낙후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하고, 우리처럼 웬만하면 시스템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회사들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 기업들을 앞지르게 된 여러 원인이 있지만, 이 정보화에 따른 우리의 경쟁력은 그것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큰 환경 변화가 한번 오죠. 2007년에 아이폰이 나와요. 벌써 12년 됐어요. 애플의 아이폰이 나와갖고 그냥 막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진짜 세상 바꾼다고 했었던 게, 아이폰이 나오게 되면서 달라진 게 뭐냐 하면은, 아까 PC까지는 가정이었죠. 가정의 한 대였죠. 근데 이제 아이폰이 나오면서는 개인이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렸죠. 숫자가 더 늘어나게 됐어요. 컴퓨터의 숫자가. 그러면서 인터넷에 접속되는 숫자도 더 많아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때 나왔던 게 뭐죠?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오죠. SNS.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이러한 IT의 발전에 따라서 슬슬 우리 생활에도 변화가 오게 돼요. 그러면서 1994년, 1998년, 2004년, 2005년에 기업들이 하나씩 탄생을 합니다. 94년에 아마존이 나와요. 98년에 구글이 만들어졌어요. 2004년에 페이스북이 나와요. 2005년에 유튜브가 나와요. 이렇게 IT 기업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는 세상이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되죠. 쉽게 얘기해서 온라인 서점으로 출발했던 아마존이 요즘은 거의 뭐 유통회사로다가 변해버렸죠. 그런가 하면은 구글은 검색으로 시작했는데 전기 자동차를 만들겠다, 내지는 무슨 신약 같은 거를 만들겠다 하는 식으로다가 지금 완전히 자기들 본래 모습하고는 다르게 행동하고 있고, 페이스북도 뭐 크게 변하진 않았지만 페이스북은 하여튼 사람들의 그 네트워크 활동을 갖다가 계속 지원하고 있고, 유튜브는 이제 문자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을 영상으로다가 완전히 바꿔버리고 있잖아요. 뭐 물론 여기에 이제 또 인스타그램이니 이런 것도 있고, 이러한 소셜 SNS를 갖다가 계속 폭발적으로 성장시키고 하는 회사들이 등장을 해서 지금 세상을 갖다 완전히 크게 바꿔놓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2016년, 우리로서는 기억하기 싫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구글의 알파고하고 우리나라의 이세돌하고 바둑 대국을 둬서 그나마 인류에서 유일하게 인공지능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은 이세돌밖에 없다. 그걸로다가 이제 우리가 안심을 가져야지 되는, 위안을 가져야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2016년에 AI가 다시 바람을 일으켜요. 인공지능도 원래는 한 63년 전에 처음 나왔던 개념이거든요. 그러던 것이 이제 1980, 90년대에 혹시 퍼지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세탁기에다가 뭐 퍼지 기능을 넣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세탁을 깨끗하게 한다. 이런 선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엑스퍼트 시스템, 전문가 시스템 이러면서 인공지능이 앞으로는 뭐 대세다 하고 얘기했지만 수그러들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게 다시 그 컴퓨터의 성능이 발달한 다음에 구글이 저걸 가지고서는 알파고라는 걸 만들어서 바람을 일으킨 거죠. AI를 그렇게 보면은 다시 시작하는 걸로 보면은 이제 초기 단계거든요. 그러면 마치 약 70년 전에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어떻게 쓰게 될지를 몰랐던 거하고 마찬가지로 AI도 지금 앞으로 어떻게 쓰게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상이 변해왔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들을 보면은 이제 3세대 IT 활용은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 변신을 하는 무기로 쓰게 되겠죠.
IT를 주무기로 하다 보니까는 온라인 서점을 판매하던 회사가 유통의 강자가 되고 또 거기에서 자기가 로봇이나 AI를 써갖고 그 경쟁력을 더 높이겠다고 그러고 구글 같은 경우 자동차 회사로 바꾼다고 그러고 애플도 지금 그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IT를 경영의 무기로다가 활용하면서 정보화 시대가 이렇게 발전을 해온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가게 될까요? 그것은 이제 제가 이번 3주에 걸쳐서 설명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한번 보는 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잘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 거기서 어떠한 변화 패턴을 볼 수 있고 그 변화 패턴이 앞으로도 비슷하게 전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연하게 앞을 내다보는 것보다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과 경험이며 이런 걸 유추를 통해서 앞을 내다보게 되면은 좀 더 그 오차를 줄일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러한 정보화의 발전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46년이었죠. 그 다음에 48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서부터 꺾어졌던 세계 경제가 올라가죠. 그러다가 엄청나게 정보화가 이제 궤도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러한 네트워크이며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확산될 준비를 가지고 있을 때 SNS를 키우는 아이폰 같은 게 나오고 이러면서 엄청난 효과를 봤죠. 중간에 닷컴 기업들이 버블 붕괴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버블이 꺼지고 난 다음에 제대로 그러한 IT를 활용하는 회사들 나온 게 여기 아마존이며 뭐 페이스북이며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해서 큰 성장을 보면서 전 세계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데 요즘 와서는 정체 구간이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누군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러한 신기술이 나와서 그게 경제의 핵심 동력을 차지하면서 이끌어가고 또 새로운 다음번 기술이나 제품이 나오려면은 80년이 걸린다. 지금쯤 비슷하죠. 73년 됐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AI도 지금 이렇게 얘기 나오지만은 아직은 잘 모르지만은 앞으로 이러한 커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인류의 생활에 큰 변화며 경제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내다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AI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우선 첫 번째 또 돈 가진 사람들은 기업이니까 기업에 먼저 영향을 주겠죠. 그 다음에는 우리 생활, 사회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기업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이며 우리 사회, 개인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주든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변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보화 사회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거기에서의 핵심 동력은 뭐였었는지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